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2분의 1, 즉 물질 전달 막 확산 관련돼서 일단 문제만 리뷰해 봤고요. 이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농도가 C1, 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kg 몰퍼 메타 3승인 몰 농도죠. 용질 A를 포함하고 있는 액체가 두께가 L인, 즉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메타인 막을 매우 빠르게 통과하고 있다. 막에서의 분리계수 K'이 1.5이고 확산계수 디퓨지비티가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메타제곱 퍼 세컨드이다. 용질이 막을 통하여 확산되며 막 반대편의 농도는 즉 C2는 0.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kg 몰 퍼 메타 3승이다. 물질 전달 계수 KC1 값은 매우 크고 이게 중요하죠. KC2 값은 2.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메타 퍼 세크이다. 이때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형 2022년 3회 10번 문제에서는 그냥 정상 상태의 플럭스만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쌤이 추가적으로 막에서의 농도도 추가적으로 첨가하였습니다. 우리가 물질 전달 관련돼서는 뭐 맥케이버나 웰티 버드 책도 있고요. 또 징코 프리스 책도 있고 베네트 책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네, 지금 요거 관련된 것은 징코 프리스 책을 조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C1에서 C2로 가고 그 C1에 I, 즉 인터페이스고 S는 솔리드의 농도고요. 그 다음에 C2I는 C2IS는 요 고체 막에서의 인터페이스의 농도예요. 그래서 KC1은 매우 크다 그랬으니까 무한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몰 플럭스가 흐르고요. 그래서 이런 대략적인 그림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걸 보고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테마는 막 확산과 액체막 저항인데 요거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 베이스를 살짝 짚고 그 다음 솔루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화공지 9급 7급에 나오니까 꼭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대류 물질 전달에 대한 계면 조건, 그 다음에 평형 분배 계수, 즉 이퀄리브리엄 디스트리뷰션 코에피션트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류 물질 전달이면 고체 표면에서 어떤 유체가 대류 전달에 의해서, 즉 대류 물질 전달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NA라고 쓰면 몰 플럭스죠. 즉 단위 물리량을 단위 면적 시간으로 나눈 건데 여기서는 이제 몰 플럭스니까 몰 또는 킬로몰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CLI에서 그러니까 CL1에서 CLI 이 농도 차죠. 이게 드라이빙 포스, 즉 구동력이고 요 KC가 뭐예요? 대류 물질 전달 계수인데 우리가 물질 전달을 임할 때는 항상 좌변과 우변의 단위를 보고 그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를 초이스하면 됩니다. 즉 저지하면 돼요.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KC의 단위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NA의 단위가 kg 몰 퍼 메타 제곱 세컨드인 걸 아니까 농도 텀의 단위 알죠? kg 몰 퍼 메타 삼승인 거. 따라서 KC, 즉 이 대류 물질 전달 계수가 메타 퍼 세크 이것을 알 거고요. 이 대류 물질 전달 계수는 실험 계수예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얻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CL1은 벌크 유체 농도예요. 벌크. 그 다음에 이것도 책들마다 기호가 틀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책들마다 표기법이 틀려요. 우리가 전체적인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이 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방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CL1 빼기 CLI예요. 그래서 CL1, 요거 CL1은 즉 벌크 유체 농도예요. 즉 막으로 오는 놈의 유체의 농도인 거예요. 당연히 킬로그램 몰 퍼 메타 삼성이고 여기에 A 물질 즉 A 용질, 용액송에서도 A의 용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죠. 그래서 킬로그램 몰 퍼 메타 삼성이고 CLI는 고체의 표면에 인접한 유체의 농도예요.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킬로그램 몰 퍼 메타 삼성이에요. 그죠? 자,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를 가로지르는 농도 강화, 즉 우리가 압력 강화, 온도 강화, 그게 다 사실은 드라이빙 포스, 구동력이죠. 즉 전달을 일으키는 원천적인 힘이죠. 그래서 유체를 가로지르는 농도 강화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CL1 빼기 CLI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볼 거는 이건 개념이니까 일단 보세요. CL1 빼기 CLI라고 했는데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 이 CLI는 뭐예요? 고체 표면에서 농도 CI, CI는 CLI 요거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감이 안 잡히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체의 막을 통과하기 전에 이 벌크 농도는 CL1이에요. CL1 그리고 여기 막에 인접한 놈의 농도는 CLI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경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물질 전달 개수가 KC인 거예요. 그래서 이 CLI가 여기까지는 CL1이죠. 그 다음 여기 고체와 맞닿는 부분이 CLI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CLI 즉 고체 표면과 마주치는 놈의 농도를 그냥 이 고체의 표면에서의 농도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CLI는 CI라고 보통 그렇게 풀죠. 원래는 그렇게 푸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우리 징코프리스 책에 있는 것처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L1과 CLI 즉 다시 말해서 이 그림상에서 벌크 즉 이 고체막 생각하지 말고요. 벌크만 본다면 CLI에서 요 지점 그러니까 CLI는 여기까지예요. 요게 쭉 농도가 갔다가 요 지점이 CLI인데 여기에서의 그 농도 구배 즉 CL1 빼기 CLI를 나타낸 거고 그러면 CI는 뭐냐? 여기 있는 CI는 이 막에서의 농도 구배인데 요쪽 부분의 농도예요. 그래서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 CI 즉 요거는 여기 CLI와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도 CL1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요 지점이 CLI고 그 다음에 고체세의 요쪽 부분의 농도를 CI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에 보통 우리는 평형으로 문제를 풀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거와 요거의 농도는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그냥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맛배기로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K의 평형 분배 계수 정의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quilibrium Distribution Coefficient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평형 분배 계수의 정의를
여기서는 어떻게 처음에 했냐면 CI분의 CLI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CI는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고 당연히 이 CI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어찌됐든 여기서 CI는 고체 표면이 핵심인 거고요. CLI는 뭐예요? 고체 표면에 거의 인접한 유체의 농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K의 평형 분배 계수를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분의 고체 표면에 인접한 유체의 농도. 그래서 분모를 고체의 농도로 봤고요. 분자를 유체의 농도로 봤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분배계수 정의를 분모는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 분자는 유체의 농도로 봤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정의들은 책들마다 아니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났구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형 분배 계수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냥 네 가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유체에서 와서 고체로 이제 농도가 이어질 때 연속이 있을 거고 막 불연속이 있을 거고 막 지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이 돼 있을 때는 K가 1이겠죠. 그죠? 그래서 K가 1이면은 CI equal CLI 또는 CLI equal CI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늘 편하게 계산하는 방식. 그런데 CLI, 즉 유체에서의 요 고체 벽면에서 유체에서의 농도랑 이 고체에서의 농도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평형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볼 때, 요럴 때, 요 그림이 이럴 때는 K가 1보다 큰 거예요. 그죠? K가 1보다 크다는 소리는 CLI가 조금 더 위에 있겠죠? 그래프로 나타내면 Y축을 농도로 보면 단지 그 차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C그래프에서 K가 1보다 작죠? 그러면 뭐예요? CI가 더 크니까 위쪽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KC는 잘 알다시피 뭐예요? 유체, 개별 물질 전달 계수라 고체로 가기 전에 이 유체 막 필름에서 여기서는 액체니까 액체 필름에서의 물질 전달 계수예요. 그러니까 KC와 여기에 K를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과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 요 유형이 나왔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뭐라고 불렀죠? 이 KC가 무한히 크대요. 되게 크대요. 그러면 무한대로 놓으면 물질 전달이 무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 전도도가 높다는 거는 열이 무지 잘 전달되는 것처럼 KC가 무한대라는 거는 CL1이 그대로 농도 변화 없이 이 벽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체에서의 I 성분의 농도는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과 마찬가지로 K가 1보다 큽니다. 단지 KC가 infinite 일 때는 뭐다? 무한대일 때는 CL1이 그대로 온다는 거. 그래서 출제위원은 이거를 중요시했고 97급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화공기사 2차 실기 필답형 문제지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원래 NA 즉 몰 플럭스 즉 몰 물질 전달을 보면 물질 전달 계수의 곱하기 그 다음에 드라이빙 포스인데 즉 CL1 빼기 CLI잖아요. 근데 KC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KC를 우리가 촉매 반응에서도 다루었듯이 이거를 분모로 보내면 KC가 무한대로 가니까 좌변은 0이 되죠. 이게 0이 되려면 뭐예요? CL1과 CLI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뭐를 우리가 익혔냐 하면 그냥 평형 분배계수 K는 CI분의 CLI인데 즉 유체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유체가 이제 고체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를 먼저 적었고 분모에 분자에서는 고체 표면에 인접한 유체의 농도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체 표면은 고체 표면인데 유체의 입장을 맞췄고 얘는 고체의 입장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평형계수라고 쩌치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시험 문제 풀 거는 요 평형 분배계수의 역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론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이제 그 역수가 나오는 놈을 이제 이해하면 끝나는 건데, 자, 보세요. 액체에 의한 막공정. 지금 똑같아요. 잘 보세요, 이제. 얘만 고체고, 막이에요. 이제 액체가 흘러요. 만약에 기체가 흐른다면, 요 막은 농도로 나타내는 C의 텀을 나타내지만, 만약에 액체가 아니고 기체라면, 이 고체를 사이에 두고 다 P, 압력 텀을 써야 돼요. 그죠? 이런 거는 기체일 때. 근데 지금 액체이니까 여기도 C텀, 여기도 C텀을 나타낸 거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몰 k는 대류 물질 전달 계수인데 지금 막이 아니라 그냥 유체상에서만, 즉 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만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가 농도가 뚝 떨어지죠. 요 부분에서의 KC1인 거고, KC2도 뭐예요? C2I에서 C2까지 요 부분에서만 작용되는 물질 전달 계수예요. 그리고 이 막 사이에 있는 DAB는 diffusivity, 확산도 또는 확산 계수고요. 그래서 고농도에서 와서 이제 표면까지 왔죠. 이 표면에서를, 그러니까 위에서의 노테이션과 밑에서의 표기법 틀려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벌크로 C1으로 왔다가 요 고체 표면에서의 유체 근접한 놈에서의 농도는 C1I라고 부르고요. 이제 고체 표면 자체에서의 진짜 농도는 C1IS라고 부르고, 이놈이 쭉 막을 통과해서 농도는 C2IS가 되는 거고, 요거는 진짜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인 거고, 이 C2I는 유체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고체에 가장 근접했을 때의 농도인 C2I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농도 떨어져서 C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이 이렇게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K라는 분배 계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같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배 계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만 살짝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서 C1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쌤이 여기 벌크 흐름이라 그랬죠. 확산되는 용질 A의 벌크 액상 농도라 그랬고, 위에 지금 설명한 거랑 지금 하는 거랑은 이 스펠링이 다 틀리니까 할 때마다 그 정의를 잘 보시면 돼요. 헷갈리지 말고. C1I는 뭐예요? 고체에 인접한 액체 내의 A의 농도예요. 그래서 얘도 액체고 얘도 액체예요. 근데 이렇게 S자가 붙으면 뭐예요? 고체 표면에 있는 A의 농도예요. 그런데 이 C1IS랑 C1I는 항상 평형 상태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보면 C1I랑 C1IS랑 항상 이렇게 평형, 이퀄리브럼의 관계가 있다는 거. 단지 농도 차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 이중막 또는 경막 이론 할 때 이게 뭐예요? C든 P든 간에 같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C1과 KC2는 물질 전달 계수인데 뭐예요? 유체일 때 이 농도 변화를 반영하는 물질 전달 계수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되고, 인터페이스에서, 즉 계면에서 유체 입장의 농도와 진짜 고체 파트에서의 농도가 K가 1이면 같은 거고 K가 1이 아니면은 뭐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또는 이렇게 위치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강조할 거는 평형 분배 계수인데, 우리가 아까는
여기서 평형 분배 계수를 뭐라고 정의했었죠? 여기 K를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분의 고체 표면에 인접한 유체의 농도, 즉 고체 표면 농도분의 유체의 농도였어요. 어디에서? 고체 인터페이스 그 근처에서요. 그래서 밑에는 고체였고 위에는 유체에서의 농도인데, 여기서는 평형 분배 계수인데 쌤이 프라임을 붙였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 이 가식의 저 반대라는 건데, 여기서는 고체분의 유체라면 쌤이 이렇게 역으로 쓴 거는 뭐예요? 고체 인접한 액체 내 A의 농도. 여기서는 밑에가 액체고 위에는 고체의 표면에 있는 A의 농도. 고체의 농도가 분자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가 그냥 바뀌었기 때문에 K 프라임, 즉 평형 분배 계수가 반대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니까, 아하,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정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당황하지 마세요. 그 있잖아요, 그 코미디 개그맨 개그 프로에서도 손님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것처럼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K 프라임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액체분의 고체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CL분의 CS라고 선생님이 쓴 거고요. 그러면 요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액체를 먼저 써줘야 되니까 C1I분의 C1IS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2I가 액체 파트잖아요. 그래서 C2I분의 C2IS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기 나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치닫고 있죠. 그래서 각 상에서의 플럭스 식은 몰 플럭스겠죠. 당연히 정상 상태에서와 같다. 문제에서 정상 상태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나 몰 플럭스는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A는 KC1, C1 빼기 C1I라는 것은, 즉, 요 부분에서의, 어디에요? 요 인터페이스에 다가가는 요 부분에서의 몰 플럭스. 그 다음,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짜 고체막 C1IS와 C2IS, 여기서의 또 몰 플럭스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물질 전달 계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L분의 DAB로 쓸 수 있어요. DAB가 메타 제곱 퍼 세컨드고 L이 또 메타니까 KC1과 같은 단위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테크닉으로 L분의 DAB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열 전달에서 우리가 뭐예요? 열 전달에서 Q는 KA DL분의 DT 이런 것처럼 DL분의 DT가 L분의 델 T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죠? 여기서 NA는 몰 플럭스니까 A 넘겨서 K, 그죠? 맞나요? A 넘기면 L분의 DT가 델 T고 DAB 썼는데 지금 단위가 잘 안 맞네요. 그냥 푸리어 식처럼 우리가 그냥 물질 전달할 때처럼 그냥 L분의 DA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체막을 통과하기 전에 유체의 몰 플럭스는 고체에서의 몰 플럭스랑 같고, 또 뭐예요? 고체막을 통과한 이후 C2I부터 C2까지의 몰 플럭스 또 같다. 그래서 몰 플럭스가 같다. 언제? 정상 상태일 때. 그거를 쌤이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마시고, 이 섹션에서 쌤이 설명한 거는 K에 따라서 그래프가 틀려지는구나. 평형 분배 계수.
그거만 이해하시면 되고, 액체에 의한 막공정.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온 건데, 여기에서는 단지 뭐예요? 평형 분배 개수를 기존 컨셉하고도 다르게 인터페이스에서의 액체의 농도분의 고체의 농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몰 플럭스는 막 전과 막 후, 그 다음에 막에서 모든 플럭스는 같다라는 거.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학적 간단한 테크닉이 필요한데, 잘 보시면 우리가 C1IS는 자 볼까요? 여기서 그냥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C1IS는 C1I 넘기면 K' C1I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충분히. C2IS는 요또 C2I를 넘기면 K' C2I가 되죠. 그래서 C1IS와 C2IS를 이쁘게 정리한 다음에 요거를 뭐예요? 우리가 몰 플럭스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몰 플럭스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C1IS랑 C2IS에 각각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NA는 KC1 KC1 적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C1IS는 K' C1I고 C2IS는 K' C2I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퐁당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C1IS는 요거고 C2IS는 요거니까 K'으로 밖으로 빼낼 수 있죠. 이 식에서 K2'을 빼내고 뭐예요? C1I 빼기 C2I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L분의 dBK'을 임의로 이렇게 P, 라지 P의 하첨자 M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임의로 아무 기호나 사실은 써도 돼요. 써서 이게 고체에서의 투과도다. 그래서 메타퍼세크 고체에서의 투과도. 그래서 막분리 공정에서는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의 투과도. 그죠? 결국은 이 식입니다. 요거만 PM으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KC2, C2I 빼기 C2니까 그대로 또 한번 써줬어요. KC2, 여기 2C라고 되어 있는데 C2에요. KC2, KC2 적고 C2I 빼기 C2. 그래서 단지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한 것 뿐이고, 그죠? 이쁘게 정리한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요 부분 한번 쌤이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표시할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좀 보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쌤이 요거 체크하려고 잠깐 요 C1I니까 이것도 C1I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 오타 때문에 쌤이 잠깐 체크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요거만 이해하시고, 자 이제 마무리로 가면 천천히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다식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정리한 식 보세요. 몰 플럭스는 그
막 바로 앞에 유체에서의 몰 플럭스. 이것도 선생님 자꾸 못하네요. 이렇게 C1I죠. 요값. 그래서 한번 다시 써준 거예요. 그래서 몰 플럭스는 KC1 가로 열고 C1 빼기 C1I는 L분의 DAB K 프라임 그 다음 C1I 빼기 C2I 이퀄 요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C1I 빼기 C2I 이거는 고체 파트일 때요. 고체 파트. 이거는 고체 파트고 요 부분은 고체 막 바로 앞에서의 몰 플럭스고 이거는 뭐예요? 막 바로 뒤에서의 몰 플럭스인데 다 같아야 되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그래서 이 C1 빼기 C1I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KCI를 넘겨서 KCI분의 NA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1I 빼기 C2I는 넘기면 이걸 놔두고 PM만 넘기면 되죠? 그래서 PM분의 NA가 되는 거고 요것도 C2I 빼기 C2니까 KC2에요. 순서만 지금 오탄데 KC2에요. 그래서 요것만 넘겨서 KC2분의 NA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쁘장하게 정리를 했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모두 더하면 요 놈의 좌변을 다 더하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해서 C1, C2 우리가 알고 있는 측정 가능한 C1, C2를 끄집어낼 수 있고 나머지 세 개를 다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NA가 있으니까 이쁘장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C1 빼기 C2가 이게 실질적인 구동력 드라이빙 포스고 요것들 세 개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요게 뭐가 돼요?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항이 있고 위에 구동력 즉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형태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식을 알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몰 플럭스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NA는 C1 빼기 C2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농도죠. 문제에서 주어진 그 다음에 저항값들이 있어요. 근데 KC1, KC2 물질 전달 개수로 해서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리고 PM은 고체에서의 투과도인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C1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매우 크다고 했으니까 인피니트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NA는 KC1 그래서 유체에서의 농도 변화 C1 빼기 C1I에서 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 분모로 넘기면 왼쪽이 0이 되기 때문에 C1과 C1I는 같습니다. 이해됐죠? 요거를 넘기면 C1과 C1I는 같아요. 그리고 또 KC가 무한대니까 당연히 KC1분의 1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C가 무한대다 하면 KC분의 1 즉 저항이 없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KC 물질 전달 개수가 인피니트면 농도 변화가 이렇게 C1에서 C1 인터페이스까지 평행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해요? 요거 날려버리고 PM분의 1 플러스 KC2분의 1 분의 C1 빼기 C2인데 우리가 PM은 아까 이제 정의를 잘 했어야 되죠. 그래서 분배 개수가
여기든 여기 아니든 우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냥 그 수치만 찾아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PM은 L분의 DAB K'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DAB 주어졌고요.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메타 제곱 per sec. 그 다음에 K', 즉 여기서는 여기지만 분배계수 1.5라고 주어졌어요. 무차원이죠. 그 다음에 L thickness 알아요. 막의 thickness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 per sec로 구해졌습니다. 됐죠? 즉 PM이 구해진 거예요. PM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C1 문제수 주어졌어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빼기 C2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다 아는 값이고요. 요 PM만 우리가 계산해 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KC2 문제수 주어졌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우리가 몰 플럭스를 구할 수 있고 2번 2022년 3회 10번 문제에서 몰 플럭스 구하라 하면 7.3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그램 퍼 몰 퍼 세크 메타 제곱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어떤 물리량이면 몰 플럭스인데 여기서 몰이니까 몰 플럭스 이렇게 해서 답 찾아줬고 쌤이 이제 추가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뭐였어요? 막에서의 농도를 물어봤는데 자 막에서의 농도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이 그래프는 항상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농도도 알 수 있고 여기에 농도를 구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쌤이 다 정리해 놨어요. 자 보면 몰 플럭스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 NA는 KC2 C2I 빼기 C2 그죠? 요게 뭐예요? 요 C2I 빼기 C2는 조심해야 될 게 KC, 스몰 KC를 썼다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조심해야 돼요. KC는 여기가 KC2의 존재 구간이고 이쪽이 KC1의 존재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PM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래서 KC2 갈로 열고 C2I 빼기 C2니까 KC2 값 알아요. 그 다음에 C2I는 지금 우리는 못 구했어요. 그 다음에 빼기 C2는 문제에 주어졌어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C2I 즉 막을 출발할 때의 유체 농도인데 뭐다? 인터페이스 즉 인터페이스에 근접한 유체의 농도인 거죠. 여기서 인터페이스에 근접한.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C2I는 구해보면 0.8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kg 몰 퍼 메타 3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C2I를 알면 C2IS를 알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의 기억하시죠? K'은 1.5인데 C2I분의 C2IS라 그랬으니까 C2I 구했으니까 C2IS 고체막을 통과할 때 고체막에서의 고체 농도 즉 A 물질에 대한 그래서 C2IS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혹시나 또 C2IS 이거를 안 묻고 C1IS를 묻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툴에 의해서 C1IS는 large K prime C1I 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정의였죠. 그래서 K prime C1I는 또 조심해야 될 게 얘는 C1과 같아요.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KC1 즉 앞쪽에서의 대류 물질 전달 계수가 무한대니까 농도 변화 없죠. 그래서 요거 같은 값 넣어주면 되고 K 프라임 1.5를 곱하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너무 많은 설명을 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키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농도가 C1, 즉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kg 몰 퍼 메타 3승인 용질 A가 포함하고 있는 액체, 즉 액체 속에 용질 A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의 두께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메타인 막이래요. 그죠? 요거를 통과해요. 뭐가? 액체가 A를 품고 있는. 그래서 매우 빠르게 통과하고 있다. 그때 분배계수가 이게 역의 분배계수인지 그냥 분배계수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1.5래요. 그 다음에 확산계수 가르쳐줬는데 이때 확산계수는 막에서예요. 그래서 글을 잘 읽어야 돼요. 막에서의 분배계수고 막에서의 확산계수예요. 가르쳐줬고, 그 다음에 용질이 막을 통하여 확산되면 막 반대편의 농도는 이거다. 그래서 다 가르쳐줬어요. 이때 물질 연달 계수 KC1 값이 매우 크다. 그리고 K2는 이거다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한번 물어볼게요. 물질 전달 계수 KC1은 고체 막하고 상관없어요. KC2도 고체 막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막 앞에서의, 여기서는 유체 중에서도 액체였죠. 그 액체의 물질 전달 계수, 요 KC2도 막을 지나서의 유체의 물질 전달 계수예요. 그거의 단위는 이렇게 짜맞추기를 해서 맞추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정상 상태의 플럭스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막에서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의 테마는 막에서의 확산인 거고, 액체 막장. 즉, 다시 말해서 액체가 들어올 때 이 막에서의 확산과 이 막에서의 저항을 묻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뭔가 하면 유체로 오고 막에서 확산되고 다시 막을 통과해서 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KC1은 요 앞에 거에 대한 거고, KC2는 요 뒤에 거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몰 플럭스랑 여기에서의 몰 플럭스랑 여기에서의 몰 플럭스는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요거를 출제의 의도인데, 물질 전달 계수 KC1 값이 매우 크다는 거는 여기에서 물질 전달이 무지 잘 된다는 거니까 요 C1과 여기에서의 값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기로 했죠? C1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기 S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 틀린 것이고, S가 붙으면 진짜 고체에서의 A 성분, 여기서는 1이겠죠. 그거의 농도인 거고, 그냥 C1I면 뭐예요? 이 막에 아주 근접했을 때의 유체에서의 A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분배 계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물질 전달 계수 KC가 매우 크다. 이 말은 벌크 유체가 뭐다? 이 경계면까지 올 때 농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퀵으로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 물질 전달, 즉 KC CL1 빼기 CLI면은 이게 막까지 왔잖아요. 근데 S를 안 붙였다는 거는 벌크에서 그 막, 고체 부분까지 아주 근접했을 때의 유체의 농도니까, 이거는 막 바로 앞에 유체의 물질 전달 몰 플럭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셈이 또 분배 계수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같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얘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뿐이다. 그래서 K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분의 고체 표면에 인접한 유체의 농도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이거 뒤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틀린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출제자의 의도 KC가 무한대. 여기서 KC랑 KC1이겠죠. 이쪽은 KC2고 그래서 KC1이 무한대라는 거는 농도 변화가 없다. 어디? 여기 고체막 인터페이스까지. 이해되셨죠? 그거 강조한 거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로 다시 한번 접근하면 고체막을 두고 앞에서 농도 구배가 있고 뒤에서 농도 구배가 있는데 이거는 유체에서의 농도 구배라서 스몰 kc를 쓰면 되고 여기는 kc1 여기는 kc2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체막에 대한 것을 풀면 된다. 그래서 C1은 확산되는 물질의 벌크 핵상 농도고 C1은 그러니까 위에서는 L을 쓰고 여기서는 그냥 1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고체에 인접한 액체 내 A의 농도 S를 더 붙이면 고체 자체 표면에 있어서의 A의 농도고 항상 요거는 평형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K 값에 따라서 이 값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KC1, KC2는 유체에서의 물질 전달 계수라는 걸 잊지 말고요. 그래서 요 시험 문제에서는 평형 분배 계수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K의 여기에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K 프라임이 액체분의 고체 또는 C1I 고체 인터페이스에서 유체의 농도 정말 이 고체 인터페이스에서 진짜 고체의 농도 또 C2I는 뭐예요? 이제 나갈 때 이 고체막 여기에서의 유체의 농도 C2IS는 진짜 고체막에서의 고체의 A의 농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형 분배 계수를 고체에 인접한 액체 내의 A의 농도고 요거는 고체 표면은 표면인데 고체 자체에 있을 때 A의 농도예요. 그래서 C2I 즉 S를 뺐으면 그냥 고체막에 근접했을 때 유체의 농도 S를 붙이면 진짜 이 고체막에서의 농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각 쌍에서의 플럭스식은 정상 상태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NA는 고체막 앞에서의 유체의 몰 플럭스 즉 KC1 갈로 열고 C1 빼기 C1I인 거고요. 요 부분에서는 요거는 이제 좀 암기해야 되겠죠. 농도 변화인데 L분의 DAB죠. L분의 DAB 하면 메타포세크로 단위가 맞춰지죠. 그래서 확산도를 길이로 나눈 거. 그래서 이건 픽의 법칙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J는 DAB DX분의 DCA. 그래서 단지 픽 법칙에서 그 식을 그냥 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막을 지난 다음에는 또 대류 물질 전달 계수를 써서 KC2, C2 빼기 C2 KC2 갈로 열고 C2I 빼기 C2 그죠? 요거는 그냥 픽 법칙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식 알면 그죠? 요식 알면 이제 요식에서 뭐예요? 이제 이거를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C1IS는 여기서 C1IS는 얘 넘겨서 K 프라임 C1I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2IS는 C2I 넘겨서 K 프라임 C2I인 거고 그래서 요 식에서 C1IS랑 C2IS 대신에 요거를 이제 퐁당퐁당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나식은 말 그대로 NA는 KC1 C1 빼기 C1I 이거 못하죠.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죠. C1I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도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 L분의 DAB에 요거로 각각 표현하면 K 프라임 공통이니까 나오고 C1
C2i 빼기 C2i. 그죠? 그 다음에 equal.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약속하기를 그냥 PM이라고 쓴 것 뿐이에요. 즉, L분의 DAB K'을 그냥 PM이라고 약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고체에서의 투가도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KC2. 여기는 EC라고 했지만 똑같아요. KC2에 C2I 빼기 C2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여기 평형 분배 계수부터 쭉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천천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리플레이로 들으면서 한번 써보시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마무리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하식이 아까 이거였죠. 이거에서 뭐예요? C1 빼기 C1I 요거 넘기면 되죠. 그래서 KC1분의 NA인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열전달 뭐 여러 개 직렬 연결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C1I 빼기 C2I는 요거 PM이라고 했었죠. 요거 넘기면 PM분의 NA인 거고. 요거 요거 C2I 빼기 C2 KC2 넘기면 KC2분의 NA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예요? 따라락 더하면 C1 빼기 C2만 남고요. 즉 이걸 우리가 측정 가능하죠. 그리고 값을 줬죠. 이거는 얘 더하기 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몰플렉스를 구해야 되니까 NA 하면 C1, C2 있고 이거 나머지 넘겨주고 다시 분모로 보내면 이게 저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패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마스터 하세요. 그래서 NA는 우리가 요런 식인 거를 알아냈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키포인트가 KC1이 무지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얘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식만 남는 거예요. 그죠? 요식만 남아요. 그래서 NA는 1 나누기 PM 더하기 1 나누기 KC2 그 다음에 C1 빼기 C2인데 여기서 C1, C2는 문제에 주어졌고 KC2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PM만 구하면 되는데 PM은 아까 그냥 임의로 정의하면 되죠. 그래서 L분의 DAB K'이에요. 그래서 L 넣고 DAB 넣고 K' 넣으면 PM 그냥 구해집니다. 그래서 PM의 정의를 몰라도 그냥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는 최종적으로 C1 알고요. C2 알아요. 그 다음에 1 나누기 PM 구했어요. KC2 문제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7.358 곱하기 12-8승 kg 몰 per sec 메타 제곱이에요. 좀 강의가 길어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다 전달하려면.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물었던 게 뭐예요? 막에서의 농도인데 막에서의 농도는 막 끝에서의 농도 또는 막 앞쪽에서의 농도 두 가지를 다 물을 수 있죠. 그래서 NA는 구했고요. 7.458 곱하기 10-8승. 그래서 KC2 C2I 빼기 C2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막이 있으면 이거는 요 뒤쪽에서의 농도인 거죠. 앞쪽에서의 농도도 구해주면 좋죠. 어찌됐든 요거는 뒤쪽에서의 농도예요. 그래서 KC2 알고 C2I는 몰라요. 그리고 C2 알아요. NA 알아요. 그러면 C2I 나오죠. C2I 0.869 곱하기 10-2승이고 K'은 1.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C2IS잖아요. 그러니까 K'의 정의 아까 내렸듯이 C2I분의 C2IS니까 당연히 C2IS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C1IS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정의식에 의해서 C1IS는 K' C1I인데 K' 1.5인 거 알고 C1I가 벌크에서의 농도랑 같죠? C1I는
그 막 바로 인접한 곳에서의 유체의 농도인데 이건 뭐예요? 같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몰 kC1 대류 물질 전달 계수가 무한대니까 같아요. 그래서 C1I를 C1로 바꿔줘서 계산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시험에 낼 수 있죠. 충분히 화공직 뭐 한 7급 정도에서는 그죠? C1I가 C1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K 값에 따라 요게 형태가 좀 바뀌더라. 그죠? 근데 웬만하면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우리가 농도가 사실 유체상의 농도랑 막에서의 농도는 같다고 하죠. 그래서 K 보통 1로 해서 사실 풉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상일 때 유체상, 뭐 기상이든 액상이든 간에 하여튼 물질 전달 계수 주고 푸는 거다. 그때 몰 플럭스 정상 상태일 때 서로 같다고 해서 푼다. 그리고 만약에 액상이 아니고 기체가 이 막을 통과할 때는 이 농도 텀보다는 또 압력 텀을 쓰더라. 그죠? 그것만 잘 아시면 되고, 이 평형 분배 계수는 이거는 역인데 아까 그에 그래서 고체에 인접한 액체 내 A의 농도분의 고체의 표면에 있는 A 농도라고 정의해서 푸셔도 되고, 사실은 그 다음 또는 뭐예요? 이 평형 분배 계수는 고체 표면에서의 농도분의 고체 표면에 인접한 유체의 농도로 서로 뒤바꿔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 꼭 유념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문제 마무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작 구하려고 했던 거는 몰 플럭스를 구하세요 하면 요거 그죠? 요거에서 KC1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도출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가량 찍었는데 한번 쭉 전개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마스터 하셔야 막에서의 확산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글씨도 좀 이쁘게 쓰고 뭐 이렇게 활자체 해가지고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거 일일이 선생님이 신경 쓰다 보면 선생님이 강의 준비나 출제 모의고사 문제 만드는 것도 늘 바쁘고, 뭐 기사든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그러니까 좀 글자를 직접 손으로 썼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다시 리플레이해서 들으시고 손으로 좀 쓰세요. 그래야 자기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확산과 액체 막 저항에 대해서 2022년도 3회 10번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